11번 다음 왕의 업적으로 오는 것은 자 이제 백성들을 위해 조를 조세죠 수확량의 10분의 1로 하여 세금 증수를 금하고 이것을 이른바 백성을 취하는 데 있어서 법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조율을 10분의 1로 정하고 가난한 백성을 위해서 흑창 이제 춘대 추납의 빈민 구제 제도죠. 봄에 곡식을 꺾어주고 가을에 갖게 하는 제도인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고려 태조 왕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이제 업적에는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을 이제 의신이 이제 애민 정책이라고 하죠. 백성들을 사랑한다. 그 다음에 이제, 태조에 있어서, 고려 태조에서 이제 중요한 정책이 이제 호조 통합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족을 통합하기 위해서 사신간 제도와 기인 제도를 실시를 하고요. 당근과 채찍을 주고, 그 다음에 뭐 정략 결혼을 한다든지 호족의 유력한 딸들과 그 다음에 자기 왕씨 성을 하사하는 사성 정책 등을 취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북진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고려라고 고를 짓고 그 다음에 제2의 수도로 서경을 굉장히 중시해서 1년에 180일 이상을 여기서 이제 100일 이상을 이제 머물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경선을 이제 기존에 통일신라가 대동강에서 원산만이라면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더 북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그 유훈적인 어떤 그런 조치로서 신료들에게는 정계, 계백, 묘소 이런 것 등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 후손들에게는 후녀 10조를 남겼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서경을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삼았다. 자, 나머지 보죠. 12목에 처음으로 지방간을 파견한 사람은 고려 성종이 되겠고요.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죠. 쌍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실시한 사람은 고려 광종이 되겠죠. 예. 전시가 제도를 마련하여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였다. 자, 전시가 제도를 처음 마련한 사람은 이제 경종이죠. 경종 원년 976년에 처음 시작이 돼서 목종 때 개정, 그 다음에 문종 때 문종 30년 1076년에 이제 경종 전시가로 이어지죠. 권문세적을 견제하기 위해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하였다. 이건 이제 공민왕 때 이제 신돈을 통하여서 마련하게 되었죠. 1366년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토지와 백성을 바로잡는 그러한 도감이라는 것이죠. 자, 다음 12번. 다음 글이 수록된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중국은 반구로부터 금까지이고 우리나라는 단구로부터 본조까지인데 이제 금이라면 이제 고려 중기까지 고려 시대까지는 일단 나온 것이고 이제 고려 아주 말까지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이 두 나라의 겉과 다름을 비교하여 운을 넣어 여기에 비편을 붙여보았다. 요동에 한 천재가 있으니 뚜렷이 중국과 구분되었다. 누가 처음 나라 일곱은가 하나님 석재의 손자 단군이라고 한다. 단군의 건국 이야기도 나오네요. 자, 이것은 바로 이승효가 지은 제왕운기가 되겠습니다. 1287년 충렬왕 때, 충렬왕 14년에 이제 저술이 됐는데요. 이 제는 이제 황제를 말한 거 이제 중국 쪽이고 왕은 이제 우리 고려 쪽이 되겠죠. 이것을 이제 나란히 서술하면서 중국만큼 역사가 깊고 독자적인 나라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당시 시대가 이제 충렬왕 때이죠. 그렇다면 당시 여기 저술이 된 것도 충렬왕 시대까지 돼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고조선의 역사도 나오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고조선부터 충렬왕께 역사를 운을 띄었으니까 이제 시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자, 나머지 보석 하죠. 조선 왕조의 역사를 이제 백과사전식으로 기록하였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뭐 고려 시대니까 이게 나올 수가 없고 조선 왕조 역사를 이제 백과사전식으로 이제 백과사전식이라는 거는 어떤 체계가 있는 것이 되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글쎄 뭐 요거랑 좀 비슷한 게 이제 뭐 기사 분말책, 예.
어떤 사건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 근데 이것도 뭐 백과사전식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뭐 어떤 적절한 역사서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기사 분말체로 된 것은 조선왕조 역사서만 따로 이렇게 한 것은 이긍익의 연려 칠기순이라는 책이 있죠. 아니면 뭐 조선왕조 실록도 뭐 가능은 한데 춘추관에서 편찬한.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조선 시대의 어떤 야사 이런 것 쪽이 이제 기사 본말을 통해서 이긍익이 잘 서술했고, 그다음에 조선왕조 실록에는 뭐 다양한 것이 이제 그 나와 있긴 하죠. 예. 거기 뭐 지리지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예. 뭐 적절한 것은 뭐 찾기가 좀 그렇고요. 다 그다음에 유교 사관에 극하여 기전체 형식. 자, 이거는 바로 김부식이 지은 삼국 사기가 되겠죠. 예. 예. 그래서 본기 이제 세가는 없고요. 그 다음에 열전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실력청에서 편찬한 것은 바로 조선왕조 실록이 되겠고요.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 밀간설화 등이 수록이 되었다. 이건 이제 삼국유사가 되겠죠. 예. 이련이 저수를 했죠. 예. 그래서 이련과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한 시기에 제왕기의 이승효 이것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13번.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옳은 것은. 가는 국청사를 중심으로 해동청태종을 개청을 했고 수행 방법으로 교관 겸수, 교종과 선조경을 겸할 수행한다. 이게 교종을 중심으로 해서 선종을 통합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대각국사 의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수선사 결사를 통해서 불교를 개혁했으며 예불 독경 이제 이런 거 힘쓰자는 것이 노동에. 그리고 수행 방법으로 정해쌍수와 하나 더 하자면 이제 도노점수라는 게 있죠. 이 사람은 선정을 중심으로 해서 교정을 통합한 보조국사 진울이 되겠고 시대적 배경은 이제 무신 정권 때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의천에 대해서 또 하나 알아둘 것은 이제 이 사람이 당시 이제 그 속장경이라고 일명 불려지는 이제 교장이라는 것을 편찬하기 위해서 그 목록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신편, 재종, 교장, 총록이라는 인덱스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의천에 대해서 만든 것은 여기 니은 불교 경지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 교장을 편찬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노점수 나왔댔죠. 예. 도노가 이제 선정의 방법이고 점진적인 수행을 더 하라는 건 교정의 방법이라서 선정을 중심으로 해서 교정을 통합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내리니까 4번이 되겠고요. 무예가를 불교의 대중화에 힘든 사람, 아미타불만 외쳐도 극락에 갈 수 있다. 불교의 대중화에 힘든 사람 원효가 되겠죠. 화엄 일승 법계도를 지어 화엄 사상을 정리한 사람은 의상대사가 되겠죠. 예.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정지상 등이 이 사람 하면은 이제 서경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서경천도 운동을 주도했던 묘청, 정지상, 백수환 등등. 대동강에 서경 쪽이죠. 상스러운 기운이 있어 신령스러운 용이 침을 통하는 형국으로 천년에 한 번 만나기 힘들다. 대화세이다. 천심에 응답하고 백성이 돌아가 금을 제압하소서. 바로 묘청의 이제 서경 천도 운동이 이제 전개가 된 것이죠. 고려 인종 때. 그래서 이게 여의치 않자 난을 일으키겠죠. 예, 개경파의 반대에 부딪히자. 그 난이 1135년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1번이고 결국 김부식 등의 개경파 세력들이 진압을 하면서 이 운동은 좌절이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강감찬이 기주에서 거란을 크게 물리쳤다. 이 기주 대첩이죠. 거란의 3차 침입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이를 끝으로 해서 더 이상 쳐들어오진 않죠. 윤간이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구성을 쌓았다. 이제 고려 예종 때 동북구성을 쌓았죠. 그 전에 고려 숙종 때 숙종 10년에 별무반을 이제 설치를 하죠.
신기신보 항마에 이걸 이끌고 이제 동북 구성을 이제 쌓게 되었습니다. 서희가 외교단편을 열어 강동 육조를 획득하였다. 거란의 1차 침입 때 외교로 오히려 압록강 하구 쪽에 강동 육조를 획득하게 되었죠. 이자겸이 금의 4대 요구를 수용하자고 주장하였다. 예. 이제 인종 때 이제 그 금이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동부가 최강자가 되면서 고려에서 4대를 요구했는데 당시 기경파의 중심 인물인 이자겸이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뒤에 10년 뒤에 이제 이런 서경천동, 금국정벌 이런 걸 주장하는 이러한 것이 또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밑줄근 이 기구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문정공, 유경이 김준과 함께 최의를 죽이고 그러니까 최씨 정권의 마지막이죠. 권력을 왕실에 돌려준 이유도 이 기구가 없어지지 않았다. 권세들이 사사롭게 부르던 이르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계속 탄식할 만한 일이다. 이거 저기 정방이 되겠네요. 최씨 정권이 이제 무너진 다음에도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 정방을 없애지 못했어요. 공민왕 5년 1356년이죠. 이 교소를 내리기를 이 기구는 권신에 설치된 것으로 조정에서 관작을 주는 본의였다. 그러니까 인사권과 관련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이제 이 정방을 이제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정방 폐지 운동은 또 그 전에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충선왕 때도 즉위초 있었고 이제 여기 공민왕도 있고 계속 폐지 반복을 하다가 창왕 때에 와서 상서서로 계층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설치한 사람은 2대 집권자, 최씨 정권의 2대 집권자 바로 최후때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최후에 설치되어 인수행정을 처리하였다. 자, 나머지 볼 것이죠. 대간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자, 이것은 이제 고려 시대에는 대간 기능을 담당한 것이 어사대와 중서문화성의 낭사 이 둘이 합자를 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조선시대 오면은 사헌부와 사간원이 합자를 해서 대간을 이루었습니다. 자, 원간섭계 첨입으로 격화되었다. 고려의 최고 관부는 이성육부인데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그리고 이제 이병호 형례공 육부가 있는데 상서성은 뭐 허직이니까 뭐 그냥 별거 없고 문화성과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첨입으로 이제 계층을 했고요. 육부는 이제 4개의 사로 이제 줄이고 더 격화시키게 됐죠. 그 다음에 고려 말에 도평의사서로 명칭 계층이었다. 이거는 이제 도병마사가 계층이 된 것이죠. 도병마사라는 건 중서문화성의 이품의상에 걸린 제신과 중추원의 이품의상에 걸린 추밀이 합자를 한 제추회의로서 국방문제 등을 다루었는데 고려 말 충렬왕 때 도평의사서로 계층이 됩니다. 병마니까 국방만 다루는데 도평의사서가 되니까 일반 정무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서문화성의 제신과 중추원의 추밀로 구성이 된 것은 이제 제추회의가 되는데 제신과 추밀의 모임 이게 이제 2개가 있어요. 여기 나온 도병마사도 있지만 입법 기능을 담당하는 식목도감도 이 제추회의가 담당을 하였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6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을 온 것은 12세기경 고려 도공들에게 처음 제작된 도자기이다. 성형한 그릇이 반건조 상태 때 무늬를 음각한 후 여기다가 백턴학터를 버프스를 칠하여 메우고 그 표면을 깎아 초벌구이를 한 다음 유황을 먹고 재벌구이를 한다. 이른바 이것이 상감기법이죠. 그 나전 칠기 할 때 그거를 이제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상감 청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용한 거 청자에 이용을 해서 자, 상감 청자로 유명한 거 바로 1번이죠. 국보 제68호 청자 상강 운항문 구름 위를 노는 항무늬의 이제 매병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2번은 이제 그 이른바 그 장경호 도자기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삼국시대 그러한 도자기가 되겠고요. 3번은 이거 이제 청화 프로스로 만족 코발트 청화 백자가 되겠고, 4번은 이게 아마 이게 철화 백자인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5번은 이제 그 이건 또 청자는 청자인데 상감이 없죠. 예. 청자 이게 뭐 그 참외 모양이죠. 예. 예. 참외 모양의 어떤 정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보회 94호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17번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일본의 외교 문서를 보내다. 원종의 고려 원종의 개경 한도 결정에 1270년에 있었는데 여기에 반발한 거 삼별초죠. 예. 예. 자, 삼별초인데 삼별초는 이 개경환도에 반대를 해서 이제 항쟁을 벌이죠. 고려와 몽골에 반항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강화도에서 이제 배중손이 이끌고 진도 용장성으로 갔다가 이제 배중손이 전사하자 이제 배중손이 이제 제주도로 가서 항파두리에서 항쟁을 했다가 결국 여몽연합군에서 진압이 됩니다. 원래 삼별초는 이제 최씨 정권 때, 최후 정권 때 이제 설립이 된 그러한 사병 집단이에요. 원래는 이제 도방이라는 것이 있는데 최후는 하나 더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별초를 좌우별초로 나누고 몽골 포로로 듣다가 이제 다시 귀부한 신의군 이거를 합쳐서 삼별초가 되어서 몽골과의 항쟁 중에서 이제 전방에 서서 열심히 싸운 그러한 부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도방과 함께 최씨 부시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다. 2번이 되겠고요. 자, 국경지대인 양계에 설치된 것은 주진군이 되겠습니다. 일반 군현인 5도에는 이제 주현군이 설치가 됐다면 이건 주진군이 되겠고요. 후군과의 항쟁 과정에서 설치되었다. 이건 뭐 조선시대가 되겠네요. 그래서 후군과의 항쟁이 생긴 것은 이제 제일 생긴 건 이제 이갈의 난과 관련돼서 이제 도송방위를 해서 어영청이 생기고, 이제 후군과의 항쟁 과정에서 이제 경기도 북부 쪽은 이제 총용청을, 경기도 남쪽은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수어청을, 이런 것 등을 이제 설립하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유사시에 향토 방위를 받는 예비군이었다. 유사시에 향토 방위를 받는 예비군은 조선시대 때는 이제 그 뭐 잡색군이라는 게 있었죠. 예, 양천 혼성 부대가 되고, 또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은 이제 소고군이라는 지방군 체제가 또 양반에서 노비까지 또 편제를 한 예비군적 성격이 있고요.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설치하였다. 이거는 이제 정종 때 이제 설치가 된 이제 광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공양왕 3년 1391년이죠. 도평의사에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과전을 지급하는 거, 직역의 대가에서 관료에게 토지를 주는 것인데 공양왕 3년에 된 것은 뭐 조선의 기본 토지가 되는 이제 과전법이 되는 것이죠. 예. 자, 18품으로 나누고요. 그래서 시 산을 따지지 않는다. 직산간 다 준다는 것이죠. 현직, 전직 다 주고. 그러면 이거는 과전법이 되는데, 자, 일단은 이건 이제 수조권만 주는 거예요. 이건 전시가 토지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경기 지역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고려 전시가랑 좀 다른 점은 뭐냐면 그냥 그 전만 주는 거예요. 이제 고려 시대는 이제 전시가는 이제 전지와 시지를 주는 것인데, 이건 일반 논밭을 말하는 것이고, 이건 땔감 얻은 임야인데 조선 시대는 시지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세습은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세습이 사실상 가능한 것이
미망인들, 관료가 죽으면 재가를 하지 않는 한 이제 수신전으로 뭐 받게 되고, 그 부인마저도 죽은 이제 어린 유가족은 이제 휴량전 등으로 세습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틀렸죠. 전지 시즌은 아니랬죠. 경기 지역의 한정 맞고 수신전, 휴량전 이거 맞는 것이죠. 자, 개국공신에게 인품, 행실, 공로를 기준으로 제급한 것은 이건 이제 고려 시대 때 이제 고려 태조가 마련한 역분전이라는 그러한 농공행상의 토지가 있었습니다. 자, 정답은 니은 대신가 3번이 되겠고요. 19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올바른 것을 여기고 예의를 갖추면서 우리 고을 풍속을 풀어뜨리지 않는 하나를 뜻을 거행한 백성이다. 벌을 주지 않으면 해도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어떤 법규가 있는 것이죠. 향촌사에 바로 향약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향약과 관련된 간부진, 약정, 도정 뭐 이런 게 있죠. 예. 자, 향약 바로 향촌의 자치 규약인데 유교적인 덕목과 함께 여기에 옛날부터 있었던 농촌의 어떤 공동체, 규범, 조직체 이것을 결합하신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능은 향촌을 교화하고 또 어떤 뭐 자치적인 기능 뭐 이런 것이 있겠죠. 예. 그렇지만 이것을 빌미로 해서 지방의 사족들이 농민들을 괴롭히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좌수, 별갑을도 운영하였다. 이건 이제 유향소가 되죠. 사족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하는 향촌 자치기구가 되는 것이죠.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고 백성들의 풍속을 교화시키는 것이죠. 문묘를 세워 선현에게 제사를 지냈다. 이거는 뭐 이제 성경관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예. 그래서 성경관은 단순히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 기능도 같이 했다는 거. 중앙에 설치되어 지방을 통제하였다. 이거는 이제 그 경제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양소를 통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신지 유양소를 감독하는 것이고요. 흥선대원군에서 대폭 정리된 것은 서원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다음 내화를 통해 알 수 있는 사화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전하 죽은 김종직이 세조등을 항우에 비하는 글을 지었다. 이게 바로 항우에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의제를 조문하는 조의제문을 바로 김종직이 지었는데 이게 이제 연산군이 되겠고 이걸 빌미로 해서 결국 사림들을 탄압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사화인 무오사화가 되겠습니다. 예, 그 발단은 김종직의 제자인 김일손이 사초에 이 조의점을 넣어서 이 사람과 이제 갈등 관계에 있던 이극돈이 유자강에게 알려주자 유자강이 이를 빌미로 해서 결국 사화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자, 4대 사화인데 나머지 사화겠죠. 대윤과 소윤의 권력 다툼이 계기가 된 것은 명종 때 있었던 을사사화죠. 을사조약이 아니라 대윤, 전임 인종의 외척인 유님 등과 소윤, 현직 이제 왕이 된 명종의 외척인 윤원영 일파 이들이 이제 다툼 속에서 사림들이 이 대윤 쪽에 많이 좀 연관이 돼 있어서 그래서 크게 희생을 당한 것이죠. 도학 정치를 주장한 조광조 등이 위훈삭제 이런 것 때문에 훈구파의 기득권을 건드려서 제거되는 거 기묘사화가 되겠죠. 중종 때 있었죠. 예, 위훈삭제 등. 그 다음에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교녀되는 결과가 된 것은 기축옥사라고 하는 선조 때 이제 옥사 사건이 있는데 1589년이죠. 정예립 모반 사건 때 이제 정예립이 동인과 관련이 돼서 서인 정철에게 큰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자 건조 문제로 정철이 이제 몰락하게 되고 서인들이 몰락하게 되는데 이제 동인이 이 서인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강경론인 북인과 온건론인 남인으로 이제 분열되죠. 2년 뒤에. 자, 기축국사 2년 뒤에. 자, 그래서 무오사 관련된 설명은 1번이 되겠습니다.